다음 내용은 한번 좀 미국으로 간 건데 알래스카로 좀 가봐야 되는데 전에 사귀던 사람을 미국까지 쫓아간 60대 남성이 잡혔어요. 네, 지난 8일입니다. 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은행 주최장에서 한국인 남성 61세 A씨가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붙잡혔냐면 당시 한국인 여성 B씨가 비명을 지른 거예요. 비명을 지르니까 경찰이 그 비명을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 당시에 가보니까 여성은 운전석에 앉아서 울고 있고 네. 차량 앞에 선 채로 이 한국인 남성 A씨가 여성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 60대 남성이 이 한국인 여성을 쫓아서 미국 세계주로 이동했는데요. 그 예. 세계주 이동한 거리가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주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지도를 좀 봐주세요. 미국 제주도가 아니라 하와이에서 시작하는데요. 하와이에서 알래스카까지 쫓아가고요. 알래스카에서 저기 미국 동부에 있는 브리즈포트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전 연인이에요. 전에 여자친구라고 하는데요. 그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서 미국 세계주를 이동했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거는 참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여성은 이 남성을 피해서 알래스카하고 여기까지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거리가요. 하와이에서 알래스카 가는데 보통 6, 7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로 간다고 해도. 네. 최소. 알래스카에서 브리즈포트 가는 것도 7시간 이상을 타야 되거든요. 저기 알래스카에서 서부 끝까지, 커네티컷이 서부 거의 끝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거든요. 저렇게 쫓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웬만한 가지고는 쫓아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사람이 무슨 스토킹을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헤어지자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양심을 품고서 미국까지 쫓아오고 미국에서도 한 곳이 아니라 저렇게 멀리 쫓아왔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웬만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별죄에 집요하게 쫓아왔는데 하와이, 알래스카, 커네티컷까지 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그거는 어떻게 알고 갔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알고 갔냐면 네. 저 은행 계좌를 알고 있었어요. 네. 남자가. 그러니까 여성이 아마 카드든 아니면 현금이든 은행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돈을 뽑아 쓰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추정한 거죠, 남자가.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은행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여성의 은행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가서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카드를 사용했든지. 그러면 거기에 날라오겠죠. 메시지로 오든지 아니면 은행 계좌를 정보를 조회해보면 네.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썼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쫓아간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마트 같은 경우도 미국 마트에서 한국 카드를 쓰면 그 카드가 어디서 사용되는지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네티컷을 간 것은 이 여성분의 친구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피신해서 가면서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겠느냐. 그런데 결국 은행 정보, 전 연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뒤를 쫓아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마 저는 그래서 의문점이 이런 개인 계좌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정확한 위치까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넓은 미국 땅에.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네.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연인 관계면서 그때 연인 관계 당시에 그 연인의 어떤 계좌 정보를 입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인터넷으로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추측을 갔겠죠. 해보고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인출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추적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별의 이유가 이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A 씨가 이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여성이 이제 이별을 고하고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도망을 다녔겠죠.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에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이제 남성이 이제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직 쫓아만 갔지. 쫓아가서 이 여성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것까지는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스토킹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토킹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걸렸다, 잡혔다. 사실 마땅히 처벌할 법률이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스토킹 한 10만 원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이렇게 스토킹을 하면 징역형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50개 주의 대부분의 주가. 근데 미국에서 잡혀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걸로 보여요. 법정에서 수갑이랑 족쇄 찬세로 나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 검찰에서는 이 사람 풀어주면 또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보석금을 아주 높게 책정해달라라고 이제 미국 검찰이 법원에다가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이분이 영어를 못하나 봐요. 네. 그래서 한국어 통역사
필요해서 재판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분 국내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잡혔기 때문에 처벌은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법하고 미국 법하고 다른데 스토킹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단순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 앞에. 네, 사실 그 상황에서 이 남성은 여성을 굉장히 노려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예. 있고요. 이 놀란 여성은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속 울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현지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이 스토킹이 단순하게 스토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결국 중한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여론도 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지금 국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반면 다른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스토킹과 관련된 이 처벌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50개 주 모두 다 이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을 하고 있고요. 50개 주 전부 네, 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폭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피해 여성에게 위협을 해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는 어떤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처럼 1회, 2회, 3회 해가지고 3회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경범죄로 겨우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네. 1회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 여성의 협박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공포심을 줬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임말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대로 최대 징역 4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토킹이 무슨 범죄가 되느냐, 뭐가 문제냐, 그냥 따라다닌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어떤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추가적인 어떤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련 법이 그렇죠. 시급히 좀 통과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이게 번역 통역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